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박정호입니다. 날씨가 며칠 사이에 시원해졌습니다. 하지만 전국 현안은 그 어느 때보다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. 오늘도 박정호 핫스팟에서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처음으로 오늘 손병관 기자 연결해서 뉴스를 정리해 볼 텐데요. 손병관 기자 안녕하십니까? 네, 손명환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뉴스프레소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명태균 씨가 김영삼 전 의원에게 빌려줬다는 돈 얘기가 나오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돈입니까?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? 예, 지금 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사이에 이제 공천거래 의혹이 얘기가 원래 김건희 여사 중심으로 얘기가 되다가 네. 그 얘기가 약간 좀 수그러들다가 그 김영선과 명태균 사이에 돈 거래 얘기를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뒤늦게 좀 알려졌어요. 네. 근데 이게 시점상으로는 이제 2022년 이제 보궐선거 당시에 김영선 씨가 회계 담당자 통해서 명태균 씨에게 6천만 원 넘긴 돈이 어떤 성격인지를 현재 있는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음. 여기에 대해서 일단 해명을 들어보면은 명태균 씨는 이제 짧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게 문제가 됐냐 이렇게 얘기했고 김영선 같은 경우도 이제 MBC 통해 가지고 이제 네. 해명을 했는데 뭐 기사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솔직히 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. 음. 예, 뭐 회계 책임자가 사비를 써왔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갚았다고 하는데 그게 명 씨한테 들어간 돈인 줄 몰랐다고 그러는데 그 말을 그대로 해석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돈이 사비가 왜 들어갔으며 그거를 김영선 씨가 그거를 해줘야 돼, 그 돈을 돌려줘야 될 의미가 뭐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 이제 명태균 씨가 돌려받았다는 돈은 어떤 의미고 음.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얽혀가지고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해명이 좀 제대로 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 네. 그 6천만 원.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빌려준 돈 6천만 원 돌려받는 것도 문제가 되냐라고 반박을 했는데 김영선 전 의원은 나는 몰랐던 일이다라고 해명, MBC나 뭐 JTBC를 통해서 해명은 하던데 이게 참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느낌이 안 들어서 그래서 뭐 경남 성관이가 이거를 검찰에 고발했고 그러니까 수사를 요청을 했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이게 만약에 이제 선거 비용을 네. 초과해가지고 지출된 비용이라면은 음. 당연히 이제 어떤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을 것이고요. 네. 문제는 이제 또 이 검찰이 언제까지 이거를 좀 수사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라는 거 그런 것들이 있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는 나오지 않고 음. 이 김건희 여사 이제 공천거래 의혹이 나오다 보니까 우연히 현지에서 이제 보도가 이제 나온 거거든요. 네. 좀 지금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일단은 이제 창원지검이 어쨌든 지금 혐의가 드러난 거니까 이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좀 양 당사자가 좀 압박을 하다 보면은 음. 이, 이 사건의 어떤 본질에서 이제 공천거래에 대한 새로운 얘기도 좀 나오지 않을까. 아하. 좀 얘기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드네요. 네. 자, 이 명태균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돈 거래 내용까지 나오고 있다. 이게 이 돈의 뭐 성격이라든가 돈의 이게 또 어디로 갔느냐 뭐 여러모로 참 수사 결과에 따라서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. 예, 일단은 뭐 그냥 당사자 해명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네. 기왕에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던 사안인데 오히려 음. 지금 이 새로운 논란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네. 논란이 이 수사에 어느 정도 또 촉진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음. 들더군요. 아, 알겠습니다. 이 정치 자금 수사를 고리로 이 김건희 여사 이제 공천 개입 의혹이 또 어떻게 파장이 커질지 지켜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체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체코 윤석열 대통령이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 방문을 하고 돌아왔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설명도 그렇고 이걸 보도하는 언론들도 보면은 이거 완전 대박이다. 수주 잭팟이 터졌다. 뭐 이런 뉘앙스의 보도와 또 대통령실 설명이
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 민주당이 사실은 이거 좀 의심스럽다,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우려하는 기자회견 했더니 뭐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추경호 원내대표도 아니 무슨 소리냐, 국익 앞에 왜 이렇게 또 정쟁하냐,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갑론을박이 정치권에 또 있었습니다. 어떻습니까? 체코 원전 수주 잭팟이 될까요? 일단은 뭐 오랜만에 네. 해외에서 원전 수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성과를 얻은 것 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는 건 맞는데 그건 그거고 어떤 디테일을 따져가 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들이거든요. 네네. 제일 어떤 중심이 되는 것들이 우리나라가 원전이 자체의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 원전을 외국에다 수주를 할 때마다 기술 저작권이라는 거를 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에다 줘야 됩니다. 네. 근데 우리가 일단 원전 수주를 체코에다 주기로 하는 거를 지금 정식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거를 얼마 정도 떼가지고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줘야 된다는 이 합의가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. 네. 근데 이번에 이제 한겨레가 보도를 하면서 이제 원전 관계자들의 어떤 얘기 추산 통해 가지고 새롭게 드러난 게 있었다면은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크게 보도했던 게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원전을 수주를 해가지고 한번 떠들썩한 적이 있었잖아요. 네, 맞아요. 예, 바라카 원전이라고 네. 지금 뭐 거의 이제 완성이 되고 그랬는데 이때도 한 11% 정도가 웨스팅하우스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. 꽤 많은. 근데 그게 뭐 적어놓는 게 아닌데 웨스팅하우스에서도 이번에도 역시 이 체코의 두쿠바니 원전에 대해서도 그 정도 규모의 이제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. 만약에 그 합의가 결렬이 되면은 뭐 국제 중재도 가고 안 되면 이제 소송도 하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골치 아파지는 것들인데 네. 문제는 지금 또 그러니까 일단은 11% 정도가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고 또 체코에서도 지금 우리가 원전을 수출을 하게 됐는데 현지 기업 통해 가지고 현지 업체들이 따내가는 비용을 한 최대한 60%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이 원전을 수출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했을 때 한겨레 같은 추산을 하는 게 이게 만약에 최대 추출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한 6조 6천억 원 정도 남는데 이게 작년에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한 1%에 못 미치는 거다. 이거 가지고 과연 대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, 잭팟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여기 어떤 디테일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내년 3월에 체코와 우리나라 이제 최종 계약이 마무리된다고 하거든요. 그때까지 추이를 보면은 대충 우리 손에 어느 정도 들어올지가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그래요. 잭팟이라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어느 정도 될 거냐? 아직까지는 모른다.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.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손병호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네, 내일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와 아침 뉴스를 잠깐 정리를 해봤습니다.